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분명히 이사할 때 되면 이번에 내 진짜 집 산다, 이번엔 무조건 산다라고 하다가 조금 뭔가 막히는 게 생기거나 내가 안 해본 거니까 좀 불편하면은 전세 살고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작은 집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고 팔기가 되게 좋아요. 크게 손해가 일어나거나 크게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보는 거, 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걱정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이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세 살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제가 상담해 준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분 상담을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 저한테 상담을 들으셨거든요. 처음에 집을 이번에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셔야 된다고. 지금 상황도 괜찮고 그분이 이제 소득도 나쁘지 않았고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됐나 봐요.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사야겠다는 마음이 확 없어지더래.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물어본 거야. 이번에 전세 이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저 진짜 살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못 샀어요.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어. 근데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막상 투자하는 것보다 전세가 좀 더 쉽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잠깐 돌아보니까 2년이 지났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전세에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단점들을 알아두면은 약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전세제도의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이게 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나는 이익이 전혀 없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차라리 손해가 되죠. 나는 안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게 되고 저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손해가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 대처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최대한 빨리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의 학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 지역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다른 데다가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을 전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좀 더 좋은 곳이면 훨씬 나아요. 역에서 가깝다거나 아니면 상급지 라고 부르는 지역에다가 집을 사놓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올라간다면 내 집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내 집을 사놓는 게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인 거죠. 이게 갭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요거예요. 전세 같은 경우는 자금 묶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돈을 집주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면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일이 생기거든요, 무조건. 그러면은 이 돈이 묶이게 되면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미국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는데 내가 전세금으로 모든 금액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미국 주식을 샀더라면, 혹은 지금 달러가 되게 강세잖아요. 미리 미국의 달러를 좀 사놨더라면, 혹은 일본의 엔화를 사놨더라면, 금을 사놨더라면, 이런 상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묶여놨기 때문에. 전세금은 금리가 올랐다 해가지고, 금리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난 돈을 더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대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세 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현금을 확보해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투자에 대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이익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이런 자금 묶임 현상에 대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에 대한 그 생각이 없거나 나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나는 코인 같은 경우는 투기 같아가지고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출을 안 받는 게 낫죠. 근데 미국 주식을 지금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약세니까 좀 사놓고 강세일 때 팔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에 살면서 이 대출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묶임 현상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세 번째예요. 바로 전세를 살다 보면은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지금 집 사면 망할 것 같은데 청약 당첨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을 사는 거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데 청약에 당첨돼야지 이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집을 사면은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집 사는 거를 미루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겠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뭔가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계속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비정상적이야, 절대 이거는 정상이 아니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은 결국 올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투자 방법에서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주거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집을 사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돈을 좀 더 다른 데 사용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좀 더 싸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이 현상이 유지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게 전세의 가장 큰 단점이라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내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 가격을 많이 올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거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월급을 모아서 버는 돈이 급격하게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집을 샀는데 그냥 샀어, 살고 있는데 얘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월급이 내가 한 10억이나 20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10억 번다고 해가지고 5억씩 생활비를 쓰진 않거든요. 쓰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돈이 남잖아. 근데 우리는 한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년 살아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먹고 남들 하는 만큼 뭐 시켜 먹는 것도 있고, 놀러도 되게 호화스럽게 가지 않아. 그냥 여행 조금 가고 주말에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좋은 데도 한번 가고, 1년에 그것도 몇 번 하지도 않았어. 보통은 집에 있었는데 쓰다 보면 금방 갑니다. 세탁기도 고장나고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뭐 이제 곧 벚꽃 피잖아요. 그럼 꽃 구경 한번 가야지. 그게 뭐 사치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은 돈이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집을 사놓으면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에 살게 되면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전세 사는 사람들도 벌이는 비슷하거든요. 1년에 버는 것도 비슷하고 모으는 것도 비슷해. 근데 오르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것보다 부동산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되니까 제가 주식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산 주식 중에서 최근에 산 게 하이브를 샀습니다. 하이브가 B가 맞나? V인가? 아무튼 하이브를 샀어요. 놀랍게도 30% 올랐습니다. 제 주식이 30% 올랐어요. 단기간에 한 2달 정도 됐나? 3달 됐나? 30% 올랐어요. 근데 아쉽게 3주밖에 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눈물의 삼성전자.
거의 이것도 마이너스 27% 정도 됐을걸요. 올라서 지금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27% 정도 됐을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장기로 갖고 간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계속 사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떨어지면 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천 정도 되는데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내가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잘 하더라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을 이렇게 딱 올라요. 내가 샀어. 근데 요 정도에 샀어. 근데 더 오를 것 같더니 좀 빠져. 그럼 들고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 내가 여기 샀는데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되면 팝니다. 근데 얘가 쭉 올라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또 사.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되게 강인하지가 못해. 나는 남들 따라가는 데처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꼭지라고 생각해서 먼저 팔게 되거나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서 또 팔아요. 약간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의 손해예요.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가 또 여기서 사거든요. 여기서. 이런 건데 부동산은 그럼 뭐가 다르냐? 부동산은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팔고 싶은데 부동산은 단점이 있어.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양도세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샀어요. 여기서 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 되면은 팔고 싶은데 이게 한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오른 거 다 내고 세금 빼는 거 다 빼고 나면은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제로 2년을 가져가요. 근데 2년 동안에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나는 원래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팔았어야 되는데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막상 이걸 팔아도 다른 데 가서 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약 한 80%가요.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측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살아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으신 분들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로 강남이 이거 올라갈 거다 했고 올랐을 때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꾸준히 들고 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가 위험한 이유가 이거예요. 전세 살다 보면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짜증나 진짜 또 집 이사해야 돼? 내가 집주인이 아닌 게 이렇게 짜증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약을 딱 하고 나면은 또 편안해져요. 2년 동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네? 다음에 사지? 요런 마음. 혹은 지금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살 수 있네? 편안하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게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집 살려고 하니까 막 머리 아파. 세금도 뭐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살 때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법무사한테 가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계약서 쓰는 것도 어렵고 짜증나니까 야이씨 그냥 전세 사러.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귀찮음을 깨야 돼. 일단 먼저 가서 시작을 해보는 게 시작입니다. 전세 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가요. 그쵸. 맞아요. 사람 심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찮음을 깨부수거나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가 않아. 이사할 걱정하다가 막상 하면 4년 동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도 전세를 살게 되면 심리가 그래요. 원래 편안해. 이게 운동할 때도 비슷한 게 야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바로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나면 막상 운동하러 나갔을 땐 다 한단 말이에요. 아령도 들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분명히 이사할 때 되면 이번엔 내 진짜 집 산다, 이번엔 무조건 산다라고 하다가 조금 뭔가 막히는 게 생기거나 내가 안 해본 거니까 좀 불편하면은 전세 살고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귀찮고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은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전세 살고 있으면서 집을 사놓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바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집을 사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는 안 나오고 갖고만 있어도 돼요. 양도세 안 나와. 2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보세요.